공자는 나이 들어 존경받는 사람의 기준을 이미 2000년 전에 말해두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60이 넘도록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 저절로 존중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머리가 휘어지고 주름이 늘고 경험이 쌓이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공경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가벼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 동네 모임에서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칠순이 넘으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공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이도 많으신데 왜 사람들이 저렇게 대할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분의 말투가 문제였습니다. 그분은 늘 끼어들었습니다. 누군가 이야기하고 있으면 중간에 말을 끊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보기엔 내 경험으로는 같은 말로 시작하며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대방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그분은 늘 가르치려 했습니다. 자네는 아직 젊어서 몰라. 내가 살아보니까 같은 말을 자주 했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분은 늘 불평했습니다. 음식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말했고, 날씨가 더우면 불편하다고 했고, 모임 장소가 멀면 투덜댔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에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피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태도가 불편해서였습니다. 말투 태도 하나로 달라지는 평가가 있습니다. 같은 모임에 또 다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나이는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찾았습니다. 곁에 앉고 싶어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분의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분은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이야기할 때 끝까지 들으셨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마주치며 진심으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이야기가 완전히 끝나면 그제야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조언을 구하면 간단히 말씀하셨지만 구하지 않으면 침묵하셨습니다. 자네가 잘 아니까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시며 상대방의 판단을 존중하셨습니다. 그분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입에 안 맞아도 웃으며 드셨고, 날씨가 더워도 오늘 날씨 좋구만이라고 하셨고, 모임 장소가 멀어도 산책하는 셈 치고 왔네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나이였지만 태도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른인데 어른답지 않다는 말의 의미를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자동으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른다움은 나이가 아니라 태도에서 나왔습니다. 말투에서, 행동에서, 상대를 대하는 방식에서 드러났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가끔 뒤에서 말합니다. 나이만 많지 행동은 애 같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조급하고 감정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면 사람들은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다면 어떤 태도가 어른다운 것일까요? 무엇이 품격을 만들까요? 나이가 들면서 저는 더 조급해졌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느긋해져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였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모든 것을 빨리 하려고 했습니다. 빨리 말하려는 태도가 생겼습니다. 누군가 이야기할 때 저는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대충 듣다가 아, 그거 말이야 라고 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미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경험이 많으니까 대충 들어도 알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만이었습니다. 손주가 학교 이야기를 하다가 말을 멈췄습니다. 제가 중간에 끼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지? 저는 이야기를 빨리 진행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주는 풀이 죽었습니다. 됐어요, 할아버지. 안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제 조급함이 그렇게 보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결론부터 내리려는 습관도 생겼습니다. 친구가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이야기를 다 하지도 않았는데 저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건 이렇게 하면 돼. 간단한 문제야. 저는 빨리 해결책을 주려고 했습니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해결책을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제 조급함이 그것을 놓쳤습니다. 모임에서도 그랬습니다. 어떤 안건을 논의할 때 저는 빨리 결정하려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뭐가 복잡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빨리 내린 결론은 종종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논의해야 했습니다. 제 조급함이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었습니다. 상대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는 모습이 가장 문제였습니다. 나이 들수록 조급함이 더 드러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들어도 되고, 천천히 생각해도 되고, 천천히 결정해도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시간이 없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빨리 하려고 합니다. 빨리 말하고, 빨리 결론 내고,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조급함이 오히려 품격을 떨어뜨립니다. 조급한 사람은 불안해 보입니다.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급한 노인을 피합니다. 반대로 느긋한 노인은 품격 있어 보입니다. 여유로워 보입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느긋한 노인을 찾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급함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군자는 태어나고 조급하지 않지만 소인은 늘 조급하고 불안하다. 젊을 때 저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조급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거 아닌가? 빨리 움직여야 앞서가는 거 아닌가?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공자가 말한 조급하지 않음은 느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안정이었습니다. 군자는 계산하지 않고 흐름을 따른다는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계산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거고 저렇게 하면 이득이 될 거고 늘 머릿속으로 계산하며 움직입니다. 하지만 군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흐름을 봅니다.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무엇이 적절한지 그것에 맞춰 움직입니다. 빨리 가려고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손주의 학교 행사에 갔습니다. 다른 할아버지들이 앞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둘렀습니다. 일찍 와서 자리를 맡았습니다. 저도 예전 같았으면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천천히 갔습니다.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앞이 잘 안 보였지만 괜찮았습니다. 손주의 모습을 제대로 보는 것보다 제가 조급해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손주가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봤어요? 그럼 잘 봤지. 손주는 웃었습니다. 제가 앞자리에 있었든 뒷자리에 있었든 손주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왔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말보다 행동, 속도보다 안정이라는 원칙을 배웠습니다.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군자는 말을 앞세우지 않고 행동을 먼저 한다. 저는 평생 말을 앞세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저렇게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말은 많이 했지만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적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품격 있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고 행동했습니다. 도와주겠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도왔습니다. 함께 하겠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이웃에 그런 어르신이 계십니다. 말수가 적으십니다. 하지만 누가 아프면 조용히 병문안을 가십니다. 누가 힘들면 말없이 음식을 해다 주십니다. 뭐 필요한 거 없어? 라고 묻지 않고 필요한 것을 알아서 해주십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존경합니다. 말이 적어도 행동이 말합니다. 그분의 태도가 품격을 만듭니다. 속도보다 안정도 중요합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모임에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자기 주장을 펼쳤습니다.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그때 한 어르신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좋은 의견이네요.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그분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진정됐습니다. 그분은 빨리 결론 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천히 모두의 의견을 들으며 합의점을 찾으셨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결과는 좋았습니다. 모두가 만족했습니다. 속도보다 안정. 빨리 가는 것보다 제대로 가는 것. 이것이 군자의 태도였습니다. 같은 나이라도 어떤 사람은 존중받고 어떤 사람은 외면받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돈이 많아서일까요? 지위가 높았어서일까요? 학벌이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본 바로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차이는 태도에 있었습니다. 작은 태도, 사소한 말투, 순간의 표정. 그런 것들이 쌓여서 어떤 사람은 존중받고 어떤 사람은 외면받았습니다. 말투 하나, 표정 하나가 남기는 인상이 있습니다. 동네에 두 어르신이 계십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경제적 상황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어르신은 늘 명령조로 말씀하십니다. 이거 해, 저거 가져와, 빨리 해.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특히 그렇습니다. 내가 내 할아버지 뻘인데라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피합니다. 억지로 시키는 것은 하지만 마음으로는 존경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불평합니다. 나이만 많지 예의도 없어. 두 번째 어르신은 늘 부탁조로 말씀하십니다. 미안한데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괜찮으면 저거 좀 가져다 주겠니? 나이가 많아도 낮은 자세로 부탁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존경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돕고 싶어 합니다. 어르신이 저렇게 예의 바르신데 당연히 도와드려야지라고 말합니다. 말투 하나의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완전히 다른 인상을 만들었습니다. 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르신은 늘 인상을 쓰고 계십니다. 불편해 보입니다. 화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분께 다가가기 어려워합니다. 다른 어르신은 늘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십니다. 웃는 얼굴입니다. 편안해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분께 자연스럽게 다가갑니다. 같은 나이인데 표정 하나로 이렇게 다릅니다. 굳이 이기려 하지 않는 태도의 힘을 저는 늦게 배웠습니다. 예전에 저는 논쟁을 좋아했습니다. 제 의견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을 밝히려 했습니다. 이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기고 나면 관계는 멀어졌습니다. 논쟁에서 진 사람은 기분이 상했습니다. 저를 피했습니다. 저는 논쟁에서는 이겼지만 관계에서는 졌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굳이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의견이 제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합니다. 제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조용하지만 무게 있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할 때는 무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의 과거를 존중합니다. 그들은 비판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선택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세대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참견하지 않습니다. 굳이 조언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청하면 돕지만 청하지 않으면 기다립니다. 상대방의 영역을 존중합니다. 이런 태도들이 쌓여서 그들은 무게 있는 사람이 됩니다. 조용하지만 존재감이 있습니다. 많이 말하지 않아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이로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태도로 존경받는 사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억되는 사람. 시끄럽지 않지만 무게 있는 사람. 하지만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작은 태도를 고쳐나가야 합니다. 60이 넘어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품격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품격을 타고났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만 품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제가 본 품격 있는 노인들은 특별한 배경이 없었습니다.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고 화려한 학력도 없었고 높은 지위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품격은 태도에서 나왔습니다. 매일매일 보여주는 작은 태도들이 쌓여서 품격이 됐습니다. 나이 들수록 태도가 왜 더 중요해지는지 이제는 압니다. 젊을 때는 외모, 능력, 성과로 평가받습니다.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많이 잃었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외모는 시들고 능력은 떨어지고 과거의 성과는 빛을 잃습니다. 그때 남는 것은 태도뿐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저는 요즘 의식적으로 태도를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야기할 때 끝까지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끼어들고 싶은 충동을 참습니다. 제 할 말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 말에 집중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조언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라고 말하고 싶지만 참습니다. 상대방이 청하지 않으면 침묵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기다립니다. 불평하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려고 노력합니다. 날씨가 덥거나 음식이 마음에 안 들거나 뭔가 불편할 때 바로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면 돼 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이기려는 욕구를 내려놓으려고 노력합니다. 의견이 다를 때 제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말하고 넘어갑니다. 쉽지 않습니다. 가끔 실수합니다. 옛날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시작합니다. 조금씩 천천히. 존경은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남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존경을 요구했습니다. 나이가 많은데 왜 안 일어서? 내가 말할 때 귀 기울여야지. 좀 더 공손하게 대해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요구한 존경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억지로 예의를 갖췄지만 마음으로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저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예절 때문에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진짜 존경은 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남는 것입니다. 제 태도가 쌓여서 제 행동이 누적돼서 자연스럽게 남는 것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덕이 있으면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덕이라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일상의 태도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말하는 습관입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서 덕이 됩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를 요구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어서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편안해서 찾는 사람. 나이 때문이 아니라 태도 때문에 존경받는 사람.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태도가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 이야기할 때 끝까지 들어보는 것. 그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일은 조언하고 싶은 마음을 한번 참아보는 것. 모레는 불평하고 싶은 말을 한번 삼켜보는 것. 그렇게 하루에 하나씩 바꿔나가면 됩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조금 달라집니다. 한 달이 지나면 제법 달라집니다. 1년이 지나면 사람들이 알아챕니다. 요즘 많이 편안해지셨네요. 뭔가 달라 보이세요.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품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면 지금부터 만들어집니다. 오늘 아침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평소처럼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옆집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인사를 나눴습니다. 할머니가 요즘 무릎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조언했을 것입니다. 이 병원 가보세요. 이렇게 하면 나아요 같은 말을. 하지만 오늘은 그냥 들었습니다. 많이 불편하시겠어요? 라고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야기하니 속이 후련하네요.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마워하셨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옆에 젊은 엄마가 아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이가 떼를 쓰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참견했을 것입니다. 아이는 이렇게 키워야 해요. 제가 애 키울 때는요 같은 말을. 하지만 오늘은 그냥 미소만 지었습니다. 엄마와 눈이 마주쳤을 때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 감사하다고 할까요? 아마도 참견하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 차를 마십니다. 창밖을 봅니다. 나무가 바람에 흔들립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흔들립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급하지 않게, 조급하지 않게. 공자는 나이 들어 존경받는 사람의 기준을 이미 2000년 전에 말해두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60이 넘어서야 그 말을 이해했습니다. 품격은 나이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매 순간의 태도가 쌓여 남습니다. 오늘 하루 저는 조금 더 천천히 말했습니다. 조금 더 귀를 열었습니다. 조금 더 참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어제보다는 나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루에 조금씩 태도를 바꿔나갈 것입니다. 조급하지 않게, 계산하지 않게, 참견하지 않게. 그렇게 조금씩 저는 품격 있는 노인이 되어갈 것입니다. 배우자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굳이 뭘 하냐고 묻지 않습니다. 도와줄까 하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식탁을 차립니다. 말없이 조용히.
저녁을 먹습니다. 음식이 조금 짭니다. 예전 같았으면 말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짜? 하지만 오늘은 그냥 먹습니다. 맛있네라고 말합니다. 배우자가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짓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저녁을 먹습니다. 침묵이지만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합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합니다. 배우자가 내가 할게라고 합니다. 같이 하지 뭐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함께 설거지를 합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있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저는 침대에 눕습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립니다. 제가 한 말들을, 제가 보인 태도들을 생각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조급해졌고, 가끔 참견하고 싶었고, 가끔 이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나았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품격은 나이가 아니라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압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내일 아침 저는 또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태도로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귀 기울이고, 조금 더 참으며, 그렇게 하루하루 저는 품격 있는 노인이 되어갈 것입니다. 나이로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태도로 존경받는 사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억되는 사람. 눈을 감습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오늘 하루 저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조금 더 품격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품격 있게 천천히 조급하지 않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